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들, 두근이입니다. 이번 영상은 22일차부터 28일차까지의 영상을 담아보았습니다. 바로 가보시죠. 22일차입니다. 드디어 무자본 도전을 하면서 꾸역꾸역 모아놓았던 돈을 써야 하는 시간이 왔어요. 이번 주 이벤트는 마이크의 파워업 위크인데요. 스타포스 이벤트부터 큐브 등급업 이벤트와 어빌리티 반값 이벤트까지 놓치면 안 되는 이벤트들이 가득 있는 한 주입니다. 이런 이벤트를 최대한 활용해주는 게 무자본 유저들은 큰 도움이 되겠죠. 일단 오늘은 스타포스 1+1 강화 이벤트입니다. 최대 10성까지 1+1 이벤트가 적용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목표는 모든 아이템을 12성까지 올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목표가 하나 더 있는데요. 저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던 웡스토랑 패스를 구매하기 위한 본 서버에서 7억 모으기입니다. 근데 스카니아 서버에 10만이가 꽤 많은지 채집이 생각보다 돈이 안 되더라고요. 채집을 하러 가보면 항상 횡한 사냥터만 남아있는 경우가 많아서 어쩔 수 없이 우루스를 버닝 서버가 아닌 본 서버에서 돌려주기로 결정을 했어요. 스타포스 강화를 다 끝내고 나서 초기화된 주간 보스를 돌아봤는데요. 카벨룸과 하드매그너스는 이제 혼자서도 충분히 잡고 남을 스펙이더라고요. 스타포스 강화가 안 되어 있거나 많아도 4성 정도가 끝이었는데 전부위를 12성으로 올려주니까 딜이 많이 올라가는 게 느껴지네요. 카파풀과 스데미는 2인으로 돌아주었고요. 스우 코인으로 드디어 앱솔 5셋을 맞추는 날입니다. 앱솔 방어구는 전부 스데미를 돌아서 나온 코인을 직접 뽑아서 사용했었는데요. 운이 좋으면 코인이 3개, 나쁘면 1개 랜덤으로 뜨기 때문에 직접 뽑으시려면 운에 따라서 더 오래 걸릴 수도 있다는 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뽑아놓은 앱솔 장갑을 마지막으로 모든 아이템은 다 손을 봤는데 매소가 3억 정도나 남았더라고요. 지금 착용 중인 12성의 9% 둘둘 추업 40에서 60급 아이템들은 어차피 본 서버로 넘어가게 되면 바꿔줘야 하는 임시용 아이템이라 더 손보는 건 좋은 선택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고민을 좀 해봤는데 돈을 쓰면서 효율이 가장 좋은 스펙업이 아직 덜 끝났더라고요. 바로 젠팩업입니다. 본 서버보다 매소 시세가 비싼 버닝 서버는 수상한 큐브나 괜찮은 추업이 달린 장비같이 약간 특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버닝 서버의 아이템 가격이 본 서버보다 훨씬 저렴한데요. 잼스톤도 마찬가지입니다. 버닝 서버에서 일부 아이템들을 값싸게 구입해서 본 서버에서 비싸게 판매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지만 중요한 건 지금 제가 키우는 캐릭터가 부캐가 아닌 본캐이기 때문에 본 서버보다 싼 아이템을 버닝 서버에서 구매해서 스펙업을 하는 것도 좋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3억을 전부 잼스톤에 때려박고 강화를 해보니까 4차 강화 스킬이 46레벨에서 52레벨로 올라갔어요. 1레벨당 최종 데미지가 2%가 증가하니까 3억에 최종 데미지 12% 증가면 꽤 맛있는 스펙업이 된 것 같아요. 기분 좋게 마무리를 했습니다. 23일차입니다. 오늘은 사냥하면서 시청자분들과 얘기를 좀 해봤는데요. 그러다가 문득 건마를 잡기 위해 템 세팅을 어떤 식으로 진행해야 되는가에 대한 주제가 나왔어요. 아직 먼 일이긴 한데요. 궁금하기도 해서 본 서버에서 경매장을 들어가 봤습니다. 일단 건마 6인 트라이팍 같은 경우는 저희가 기본적으로 챙겨야 하는 유니온 8000이나 농장 등을 제외하고 주스탯이 약 4.5만 정도만 되면 1인분 이상을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일단 방어구 같은 경우는 두 갈래 방향이 있는데요. 어센틱 심볼 레벨이 굉장히 높은 경우에는 방어구를 윗잠 유니크, 아랫잠 에픽 두 줄 정도의 18성만 달아줘도 괜찮은데 저 같은 경우는 어센틱 심볼 레벨이 낮을 거라 18성 윗잠 레전, 아랫잠 에픽 방어구 정도를 둘러줘야 될 것 같고요. 장신구는 폭이 굉장히 넓어서 아직도 고민 중이긴 한데요. 간단하게만 보자면 전부 보장셋을 가져가느냐, 여명셋을 챙기느냐, 무교템으로 회수를 염두에 두고 있냐 정도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전부 보장셋으로 챙겨가는 쪽은 어려울 것 같은 게 가장 가성비는 좋긴 한데요. 데미지가 부족하고 여명셋 같은 경우는 가성비 있게 데미지를 잘 뽑아낼 수는 있는데 착용 후에 교환이 아예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되팔 수가 없는 문제가 있어요. 무교템 같은 경우는 사용하다가 더 좋은 아이템을 구매하기 위해서 되팔 수는 있는데 여명셋과 동일한 데미지를 뽑아내기 위해서는 가격이 약 2배 정도 높아지기 때문에 굉장히 비싸다는 문제가 있는데요. 시세를 꾸준히 알아보면서 상황에 맞게 세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마지막으로 데일리 기프트로 받은 메가버닝 부스터를 본 서버 데벤저한테 주고 64레벨까지 키운 뒤에 마무리했어요. 24일차입니다. 코인샵에 캐릭터 슬롯 증가 쿠폰이 있던 게 생각이 나서 본 서버 캐릭칸 늘려주었습니다. 아무래도 유니온을 8000까지 찍으려면 적어도 캐릭칸이 40개는 있어줘야 되니까 필요한 구매였다고 생각합니다. 숙제를 끝내고 수로를 쳐봤는데요. 194점까지 나오더라고요. 저번주 점수에 비해서 32점이나 오른 걸 보니까 아주 천천히 그렇지만 확실하게 스펙이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어제 키우다 말았던 데벤저를 육성했는데요. 130레벨 달성 후에 마지막으로 본 서버에서
서버에서 채집을 좀 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본 서버에서 7억을 모아야 이벤트로 받았던 메이플 포인트와 합쳐서 웡스토랑 패스 구매가 가능해지기 때문에 일부러 좀 시간을 투자해서 돌아줬는데요. 이번 주 안에 7억을 모으는 게 개인적인 목표입니다. 왜냐면 채집에 시간을 투자하는 게 생각보다 오래 걸려서 시간을 아끼기 위함도 있고요. 7억을 모으기 위해서 버닝 서버 우루스도 포기하고 잠시 본 서버에서 우루스를 돌리고 있기 때문에 버닝 서버 본캐에 들어가는 심볼 세금이나 스펙업에 필요한 코어 잼스톤 구매 등 돈이 많이 들어가는 본캐에 받쳐주는 자금력이 부족해져서 다시 우루스를 버닝 서버에서 빨리 돌리기 위함도 있습니다. 어쨌든 채집을 1시간 반 정도 돌리고 마무리를 했어요. 25일차입니다. 상큼하게 채집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요새 본 서버 채집을 하면서 느낀 점은 크리티아스 채집이 괜찮다는 점이 있을 것 같아요. 다른 곳을 여러 둘러봤는데 생각보다 맛있다 느낀 곳은 잘 없었거든요. 근데 크리티아스는 생각보다 맛도 있고 루트도 오른쪽으로 쭉 돌아주기만 하면 돼서 간단하기도 하고요. 운이 좋아서 주니퍼베리 씨앗 오일을 49개나 먹었어요. 경매장에 올려보니까 1억 2천만 매소나 나오더라고요. 1시간 반 정도 채집을 했는데 나름 쏠쏠한 수익인 것 같습니다. 곧 7억 모으기도 끝날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은 파워 위크 중에서 제가 또 기다리던 시간이 왔어요. 바로 미라클 타임입니다. 메이플에는 등급이 존재하죠. 레어, 에픽, 유니크, 레전더리 순인데 각 등급에서 한 단계를 올라갈 때마다 큐브 종류에 따라서 확률이 존재하게 됩니다. 이 확률을 무려 2배나 올려주는 이벤트인데 옵션을 잘 뽑게 해주는 확률이 아니라 등급을 잘 올라가게 해주는 확률이기 때문에 시청자분들은 등급이 최대치까지 올라갔다 하시면 남은 큐브를 옵션을 뽑는 데 사용하시기보단 다른 아이템 중 등급을 올려야 하는 아이템에 먼저 사용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0.1%의 확률이 0.2%가 되었다고 해서 달라질 게 없지 않나 라고 생각했던 사람이라 보스 코인이나 일반 코인이 어느 정도 모였다 싶으면 미라클 타임이 아니더라도 몇 번씩 질렀었거든요. 그래서 막상 미라클 타임이 되니까 돌릴 수 있는 에디큐브가 고작 3개 있더라고요. 코인을 끌어모아서 사용할 수 있는 이벤트링 전용 명장의 큐브는 44개 정도 있었는데요. 바로 돌려봤습니다. 고작 3개인 에디큐브로 엠블, 에디잠제 등업을 노려봤으나 역시는 역시였고요. 사실 기대하는 쪽은 이쪽입니다. 이벤트로 받은 이터널 플레임 링을 레전더리로 보내고 남은 큐브는 어차피 이벤트링 전용이기 때문에 다른 아이템에 사용이 안 돼서 옵션까지 뽑아보려고 돌려봤는데 다행히도 등급업과 럭 2줄 떴습니다. 나중에는 럭 3줄을 뽑아야 되지만 지금은 이걸로 만족해야 될 것 같아요. 다음으로는 곧 레벨업이 코앞이라서 사냥을 해줬습니다. 레벨은 247레벨이 됐고요. 245레벨 보상으로 받은 경코잼은 섀도우 스피어 강화에 사용을 했어요. 그리고 모아놓은 EXP 포인트를 싹 다 사용을 해봤는데요. 경험치 바가 바로 24% 정도 차더라고요. 확실히 EXP 포인트가 해자긴 한 것 같아요. 여기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26일차입니다. 오늘도 산뜻하게 채집부터 해줬습니다. 오늘 정상까지 끝내고 나니까 7억을 넘겼더라고요. 바로 메소마켓에서 매포로 바꿔줍니다. 버닝 서버로 돌아와서 웡스토랑 패스 바로 구매했고요. 성장의 비약은 채집한다고 고생한 팬텀한테 사용을 하고 심볼과 경코잼은 본캐에 사용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저번에 못 돌았던 노말 가엔슬과 이지루시드 돌아줬고요. 월요일이라서 또 초기화된 것들이 있죠. 숙제들을 바로 해주었습니다. 무릉도 다시 올라가 봤는데 기존의 42층에서 무려 44층까지 2계단이나 올라갔더라고요. 시간이 20초에서 30초 정도만 더 있었으면 45층도 깰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조금 아쉽네요. 그리고 장비창을 봤는데요. 그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1쾌랑 주간캐를 해줬는데 그러다 보니까 돈은 없는데 세금이 또 밀려요. 마치 우리의 통장을 보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레벨업은 어제 했지만 귀찮아서 미뤘던 길뚫을 오늘 했습니다. 문브리지 길뚫도 오래 걸리고 여간 귀찮은 게 아니네요. 길뚫을 끝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27일차입니다. 오늘도 기다리던 파워업 위크 중 하루였습니다. 어빌리티 반값 할인 이벤트인데요. 그동안 본캐 어빌리티 첫 줄 유니크 방어력 300이라는 아주 냄새나는 옵션을 갈아치울 수 있는 날입니다. 일단 숙제를 하면서 본 서버에 팬텀이 가지고 있는 명성치를 조금 던져봤는데 꽝이었어요. 액땜했다고 생각하고요. 본캐로 넘어와서 본 게임을 시작해봐야죠. 처음은 너무 역할 정도로 레전더리 등급으로 안 올라가지더라고요. 유니크에서 레전더리 등급업 평균 기대값이 명성치 7만 정도라고 하던데 반값 할인인데도 불구하고 20만 명성치를 등업하는데 먹혀버렸습니다. 굉장히 불길했는데 일단 레전더리 등급업을 시켜줬고요. 메이플에는 또 풍수지리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습성이 있잖아요. 시청자분들께서 공기가 팍팍하다 그래서 맑은 곳으로 왔어요.
그러고 나머지를 마저 돌려봤는데 운 좋게도 유니크 크왁 15%가 나왔어요. 애초에 유니크 크왁이 나올 확률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15%에서 20% 랜덤으로 뜨긴 하는데 일단 가져가고요. 블랙 서큘레이터로 최대 옵을 뽑아보는 쪽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차피 어빌리티 첫째 줄은 보공을 뽑아야 되는데 굉장히 잘 나오는 옵션이라서 다음으로 노리는 건 유니크 상태 이상 추가 데미지인데요. 아쉽게도 이 옵션은 뽑지를 못했습니다. 다음으로는 레벨업을 하기 위해서 새로운 사냥터를 색출하려고 왔습니다. 전투 분석을 키고 이리저리 다녀봤는데요. 경험치 같은 부분은 빛이 마지막으로 닿는 곳 8이 가장 좋긴 했는데요. 제 본캐인 나이트워커가 배틀하는 사출기 사냥 컷에 따라서 넓은 맵이든 좁은 맵이든 지형을 안 타고 사냥이 가능하긴 한데 부자본으로 할 수 있는 기본 세팅과 코강 그리고 꾸준한 심볼업을 했음에도 아직 포뻥도 안 나더라고요. 몹이 줄줄 새는 게 보여서 사냥하는데 좀 꼬이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선택지로 골랐습니다. 별이 삼켜진 심해 5인데요. 마리수도 38마리 정도 되는데 중요한 점은 맵이 좁아요. 아무래도 사출기 사냥 컷이 안 되다 보니까 맵이 좁은 곳에서 광역기를 자주 돌려주면서 사냥을 해야 몹이 덜 셀 것 같더라고요. 원젠 컷이 100% 나진 않지만 어느 정도 돌아갈만 해서 이곳으로 사냥터를 잡았습니다. 몸 레벨도 251레벨이라서 253레벨까지는 이곳에서 사냥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버닝 1서버인데도 인기가 없어서인지 버닝 수치도 빠방한 것 같고요. 마일리지는 모일 때마다 마일리지 레드큐브를 사용해주는 게 좋긴 한데 완전 처음 하시는 분들은 저처럼 마일리지 레드큐브를 한 달에서 두 달 정도는 포기를 하시고요. 멀티펫을 먼저 맞추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멀티펫을 구매해주는 게 끝이 아니고요. 펫 훈련, 이동 반경 확대, 자동 죽기, 펫 자이언트 등의 스킬도 멀티펫에 달려있지 않으면 마일리지로 구매를 해줘야 돼서 꼭 모아두셔서 펫에 먼저 투자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일단 저는 모아놓은 마일리지로 펫 훈련 스킬을 먼저 구매했습니다. 제가 편하려면 자동화가 잘 되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알아서 먹이를 먹는 스킬을 먼저 구매를 했고요. 여기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28일차입니다. 시간이 참 빨리 가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회사, 방송, 편집 세 가지를 혼자서 돌리다 보니까 잠도 하루에 4시간에서 5시간 자는 게 전부인데도 하루하루 시간이 부족하고 또 소중한 것 같습니다. 오늘은 별로 할 게 없어서 사냥부터 돌려줬는데요. 너무 피곤한 나머지 방송 중에 사냥하다가 졸기도 했어요. 아직 참 방송인이나 참 매창은 아닌 것 같습니다. 고작 일제획을 하는데도 왜 이렇게 피곤하고 지치는지. 사냥을 마치고 보니까 오늘 심볼 세금을 아슬아슬하게 다 낼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헤이븐과 야영지 주간캐까지 돌려주면서 자금을 악착같이 모아서 현재 세금을 다 낸 제 아케인 포스는 이렇습니다. 옆에 초라한 제 지갑이 보이시나요? 심볼 세금 조금만 낮춰주면 좋을 것 같아요. 유비는 울어요. 어쨌든 여기까지가 22일차부터 28일차까지의 요약이었고요. 영상 시청해주시는 여러분들 항상 진심으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